감액 예산을 놓고요.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 이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예비비와 특할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먼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국민의 추경 원내대표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상황이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일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여야에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재원 의원께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뭐 국민의힘의 입장보다도요. 네.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12월 1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직접 그 정부 안에 대해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상태로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정부 예산안은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의결한 그 수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면 사실은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 내부에는 정부 운영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을 많이 그 찾아내서 일부러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요구하는 그 예산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새 예산안을 최소한 그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정치 활동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 예산 자체를 들고 지금 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뭐 말씀하셨다시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예산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데 이것을 야당이 저렇게 흔들어서 국민의 그 민생은 어떻게 되느냐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지내봐서 더더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협상 카드를 뭐 협상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원하는 걸 갖다 이제 중간에 협상 카드 내놓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액 예산을 이렇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헌정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가 지금 이제 정부가 징역을 인정하면 이제 수정안을 내면 그 합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상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활비를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가 과다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검찰, 경찰, 뭐 감사원 등 이른바 사법기관들 수사기관들의 특활비가 100만 원 정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깎아버렸으니까 민주당도 완전히 깎는 게 이게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검찰, 경찰 특활비 완전히 다 없애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 진행될 것 같고
여당이 야당 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도 수정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도 여야가 대치하느라고 지금 탄핵에다가 무슨 뭐 사법적 문제에다 그야말로 난리인데 예. 이 지금 이 정기국회가 예산국회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 예.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사과할 리가 없죠. 감액했는데 사과하겠냐고요. 네. 사과하고 철회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이미 야당 대표가 기왕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만나서 어떤 그 증액을 좀 하고 증액 왜냐하면 국회가 증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알겠습니다.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합의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요, 예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를 향하자 이재명 대표 여야 간 예산안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은 시사를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예산도 어제 보니까 가맹 예산 저도 국회의원 했는데 3번 했는데 가맹 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라낸 거예요. 아니 저게 해줘야 되지. 요거 있잖아요. 에이페. 아니 이거는 원래 없었어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거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네.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이현정 의원, 박찬대 의원은 뭐 본회의 바로 가겠다라는데 협상을 가지고 있다, 수정안 가져와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 어르는 뭐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헌정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단 감액안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네네. 지금 뭐 여당이 뭐 협상 아마 궁극적으로 뭐 타협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 물론 뭐 정부 기관의 운영에 문제점은 있겠지만 항상 문제는 아쉬운 거는 야당입니다. 왜? 이게 지금 예산안이 통과될 때 소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을 많이 통과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쪽지 예산 통과 못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쉬운 게 누굽니까? 결국은 야당 의원들이 꽤 아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들고 갈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도 2조 원 넘게 잘랐습니다. 예. 이 예비비란 게 지금 이번에 그 습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있을 때 국가가 재난 지역에 어떤 투자하기 위한 게 바로 예비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거 지금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국민들에게 여당이 충분히 알리고 자, 우리가 하고 싶지만 야당이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다리 놓는 거, 뭐 학교 짓는 거 이거 예산 못 합니다. 왜? 야당이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여당이 이 예산에 대해서 야당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예.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야당이 자기들이 아무리 의석에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네네. 예산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저도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좀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마지 되지. 이게 뭐 모든 것들을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 사실 피해보는 거는 다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김재원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뭐 어떤 협상 카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분명히 그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증액하려면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정부 측에서 힘들어하는 예산들 지금 4조 1,000억이나 삭감해 놓고 그중에 뭐 예비비 2조를 삭감했다 하지만 2조 1,000억이라 하면 사실 지금 거론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가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또는 행정기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소요소에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서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니 결국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일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그 협상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지역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예. 뭐 정치라는 게 어차피 현장에 가서 보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키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부 주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협상을 해가야 되는데요. 예.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부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과정은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좀 평가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